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공약이란 무엇일까요?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른바 공약 뗏목론입니다. 사실은 이제 공약은 뗏목각 같다. 이런 과거의 정치권에서의 그런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 이런 게 있잖아요. 뗏목이라는 것은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건너고 나면 버려지는 것. 이런 게 이제 과거 정치권에 팽배해오던 공약에 대한 고정관념이에요. 이런 것들을 완전히 버려야 되고 공약은 국민과의 계약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먼저 생겨야죠. 우리가 민간에서 전세 계약을 할 때도 내가 계약을 해놓고 그걸 어기게 되면 제가 다 뒤집어 쓰는 거잖아요. 대가를 엄청나게 치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우리 국민과 공약을 하는 거는 계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 내가 이 계약을 어기게 되면 나는 정치권에서 퇴출이 된다든지 정말 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그 인식을 누구나 다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마치 뗏목처럼 여겼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대선을 계속 치르고 사기였다는 극한 표현까지 나옵니다. 대선을 치르고 그런 부분에서는 공당으로서의 태도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100번 맞는 소리예요. 근데 100번 맞는 소리인데 또 우리는 사기를 쳤습니다. 사기라고 하면 제 얘기는 국민들을 현혹시켰다는 거죠. 그거는 공당으로서 아까 똑같은 말씀인데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은 아니고 아니죠.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한 비판받아 마땅하죠. 그리고 그 비판의 전체 책임자는 박근혜 대통령일 수밖에 없죠. 당연하죠. 물론 무엇보다 국정 성과를 내는 게 더 중요하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표를 얻기 위한 달콤한 공약을 내는 거 비판마다 마땅하다. 제가 그걸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러나 이 집권을 하고 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지키는 것만큼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과를 내서 국민들한테 무언가 조금이라도 돌려줘야 한다. 저는 이거라고 보고 대신 그렇다면 그래도 공약을 파기한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건 솔직하게 사과하는 게 맞다. 그리고 그 국민들이 비난이 쏟아졌을 때 피하지 말고 용서를 구하면서 한편으로 설득하는 정말 노력. 저는 그것이 정치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더 많은 게 현실입니다. 복지 분야와 경제 민주화가 대표적입니다. 경제 민주화가 됐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경제 민주화가 됐다라는 것 중에서 사실 조선모사 같은 형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미지만 경제 민주화 공약이 이루어진 거죠. 실제로 내용에 들어가면 근본적 경제적 정의 실현을 위한 공정한 경쟁 질서의 그 경제 환경을 마련하는 법들이 아닌 경우들이 많습니다. 경제민주화 사실상 폐기한 건가요? 폐기한 건 아닌데 상당히 이제 걱정되는 상황은 맞습니다. 앞으로 새누리당과 정부가 어떻게 해야 진정성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첫 번째가 정무위원회 인선부터 확 바꿔야 그 진정성을 국민들이 믿을 겁니다. 이 경제민주화 관련한 모든 입법이 다 정무위로 가거든요. 정무위가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관문이에요. 이 첫 번째 관문에 막혀서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못하는 법들이 많잖아요. 근데 왜 첫 번째 관문에 막혀 있냐? 이 첫 번째 관문에 재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재벌의 돌격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포진해 있으면 이 관문을 통과하기가 어려운 거죠. 때로는 언론이 공약 파기를 부추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벌써 신문 칼럼들이나 이런 것들도 보고 저는 놀랐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수많은 복지 공약에 대해서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여러 신문사나 언론의 칼럼들이 왜 공약에 연연해 하냐, 공약에 얽매이지 마라 이런 칼럼들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나 약속은 약속입니다. 더구나 공약 하나하나에 삶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도 꽤 많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반값 등록금이 단순히 20대 대학생들을 위한 그런 정책이 아니에요. 등록금 누가 냅니까? 50대 우리 부모님들이 대부분 내요. 그리고 우리 50대 부모님들 중에서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집안은 그대로 그 목이 20대 대학생들에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빚을 지게 되죠.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글쎄 그게 우리 아들 졸업할 때까지 될라나 의문이에요. 믿음은 잘 안 가는데 저 때 안 되더라면 제 후배 때 언젠가는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은 있어요. 잘할 것 같아. 아버지가 잘했으니까 난 아버지 닮아서 잘할 거라고 막 그래서 찍었어요. 그래서 국민도 공약을 해놓고 어기는 정치인들 자꾸 뽑아주지 마시고, 국민들이 보면은 공약을 신경도 안 쓰시잖아요. 많은 국민들이. 물론 일부 국민들은 신경을 쓰시지만 상당히 다수의 국민들은 저 사람이 공약을 뭐 했는지 일일이 따지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나왔을 때 표로 심판하고 이런 걸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 정치인들이 이렇게 공약을 뗏목처럼 여기는 그런 정서가 팽배한 거잖아요. 저는 이런 노력은 첫째는 정치권이, 둘째는 정부가, 셋째는 국민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6.4 지방선거에서부터 이런 풍토가 바뀔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지난 대선 공약의 일부 상당수 파기에 대해서 이제 심판하실 거라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까 과연 박근혜 정부가 그 여러 야당의 견제와 반대 속에서 지금까지 나왔던 성과들이 과연 국민들로서는 만족스러우냐, 또 이런 거 두 가지를 따져서 아마 이번 지방선거 6월 달에 심판을 내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그런 부분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전 저의 평가는 별로 유의미하지 않을 것 같고요. 우리 국민들의 심판을 겸허하게 기다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죠. 선택은 유권자의 몫입니다. 뉴스타파 박중석입니다.